안녕하십니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외로움과 욕망, 그리고 한순간의 선택이 인생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은 43세 싱글맘 한서연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뒤 어린 아들을 홀로 키우며 변두리에서 은하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정한 얼굴, 희고 맑은 피부, 조용히 묶거나 풀어내린 긴 머리카락, 몸에 자연스럽게 밀착되는 니트와 스커트 차림은 그녀의 성숙한 매력을 감추지 못합니다. 원치 않는 시선과 추군거림 속에서도 아이를 위해 묵묵히 버텨온 여자입니다. 그리고 그녀 앞에 나타난 남자 박준호. 대기업 임원으로 새로 이사온 중년의 신사입니다. 차분한 말투와 단정한 태도, 무례함 대신 배려를 아는 남자입니다. 늦은 밤 위태로운 순간에 그가 그녀를 지켜주면서 두 사람의 인연은 시작됩니다. 식당 주인과 손님, 넘지 말아야 할 선. 하지만 점점 가까워지는 시선과 감정. 과연 이 만남은 위로가 될까요?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 될까요?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외곽 오래된 주택가 골목 끝, 낡은 간판 아래 불이 켜진 작은 가게가 있습니다. 은하식당. 이곳의 주인은 43세 싱글맘 한서연입니다. 서연은 분명 화려한 여자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서 보면 시선을 오래 붙잡아두는 묘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맑고 단정한 이목구비, 화장기 짙지 않은 얼굴, 투명하게 비치는 희고 고운 피부. 긴 머리카락은 보통 하나로 느슨하게 묶어두지만 고개를 숙여 일을 할 때마다 몇 가닥이 흘러내려 뺨을 스칩니다. 얇은 니트 위에 앞치마를 두른 단정한 차림. 니트는 몸에 자연스럽게 밀착되어 성숙한 체형의 굴곡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허리선은 잘록하고 움직일 때마다 옷자락 아래로 부드러운 곡선이 드러납니다. 의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활동하기 편한 옷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손님들의 시선은 늘 그 의도를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주방에서 음식을 담아 테이블에 내려놓기 위해 몸을 살짝 숙일 때면 옷깃 사이로 희고 고운 목선이 드러나고, 팔을 뻗어 반찬을 놓을 때마다 가느다란 손목과 매끈한 팔선이 자연스럽게 노출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몇몇 손님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사장님, 오늘은 더 예뻐 보이네. 혼자 살면 적적하지 않아요? 서연은 애써 웃으며 답했습니다. 식사 맛있게 드세요.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또 시작이네. 그냥 모르는 척하자. 괜히 말 섞으면 더 심해져. 저녁 시간이 지나고 술자리가 길어질수록 상황은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계산을 하며 손을 일부러 오래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손이 참 곱네, 사장님. 서연은 재빨리 손을 빼며 말했습니다. 계산 도와드렸어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입가에는 웃음이 있었지만 눈은 굳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손님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그녀의 어깨 가까이로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이렇게 예쁜데 왜 혼자야? 내가 좀 챙겨줄까? 서연의 몸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손님. 그녀는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앞치마를 여미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무섭다 하지만 티내면 안 돼. 괜히 소문나면 가게에 더 안 좋아. 밤이 깊어질수록 가게 안공기는 눅눅해졌습니다. 술 기운에 취한 노인 한 명이 유난히 집요하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여기 와서 한 잔 따라봐.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일해야 해서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에이, 너무 빼지 말고. 그의 손이 서연의 팔목을 덥석 붙잡았습니다. 술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세게 뛰었습니다. 놓으세요, 손님. 그러시면 안 돼요.
손을 빼려 했지만 힘이 강했습니다. 그는 가까이 다가와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피부면 반칙이지. 그 말에 서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서워, 누가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 가게 안에는 취객의 거친 숨소리와 접시 부딪히는 소리만 울렸습니다. 그의 손길은 점점 거칠어졌고 서연은 몸을 틀어벗어나려 애썼습니다. 그 순간 문이 열리며 찬 공기가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정장 차림의 한 남자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차분하지만 단호한 눈빛.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만하시죠. 공기가 단숨에 식었습니다. 술 취한 노인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뭐야, 당신은? 남성은 서연 앞을 자연스럽게 가로막으며 말했습니다. 이곳은 식당입니다. 다른 곳으로 가시죠. 짧고 단정한 말이었지만 물러설 틈을 주지 않는 태도였습니다. 잠시 신경전이 오갔지만 결국 노인은 투덜거리며 가게를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자 서연의 다리가 풀리듯 흔들렸습니다. 그 남성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서연은 고개를 숙이며 숨을 고르다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녀의 손은 아직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그녀는 누군가에게 보호받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박준호. 그리고 그 만남이 서연의 삶을 서서히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 박준호는 은하식당의 단골이 되었습니다. 늦은 시간 문이 열리고 정장 차림에 그가 들어오는 순간이면 서연의 심장은 이유 없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같은 인사였지만 준호에게 건네는 목소리는 어딘가 더 부드러웠습니다. 준호는 늘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구석이지만 가게 안이 한눈에 들어오는 자리. 그리고 그 자리에서는 자연스럽게 서연의 움직임도 보였습니다. 서연은 그 시선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위기에서 구해준 신사.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특별했습니다. 하지만 대화가 늘어나면서 그의 차분한 말투와 낮은 목소리, 무심한 듯 건네는 배려에 서연의 마음은 점점 더 깊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조금 그렇습니다. 일이 많아서요. 그래도 식사는 꼭 챙기셔야 해요. 그녀는 자연스럽게 그의 앞에 반찬을 더 놓아주었습니다. 손이 가까워질 때마다 아주 잠깐 스치는 공기조차 의식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설레는 거지? 어느 순간부터 서연은 그를 손님이 아니라 남자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단순한 설렘을 넘어 점점 더 강한 갈망으로 변해갔습니다. 거울 앞에 선 서연은 자신의 모습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단정한 니트 대신 조금 더 몸선을 살리는 부드러운 소재의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허리를 감싸듯 내려오는 옷감이 그녀의 곡선을 더욱 또렷하게 드러냈습니다. 앞치마를 둘러도 완전히 가려지지 않는 선. 머리는 묶지 않고 자연스럽게 풀어 어깨를 따라 흘러내리게 두었습니다. 고개를 숙일 때마다 머리카락이 옆으로 쏟아지며 희고 매끈한 목선이 드러났습니다. 이러는 거 너무 티나나. 스스로도 알았습니다. 그가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어느 날 준호가 조용히 말했다. 오늘 분위기가 다르십니다. 그 한마디에 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요? 네, 잘 어울립니다. 그의 시선이 잠시 머물렀다가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 서연은 전율을 느꼈습니다. 보고 있구나. 그녀는 일부러 그의 테이블을 더 자주 오갔습니다. 물을 따르며 몸을 숙이고 접시를 놓으며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물론 노골적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준호의 시선이 흔들릴 때마다
서연의 가슴 깊은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짜릿함이 올라왔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40이 넘은 나이에 이렇게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고 그 반응에 마음이 요동친다는 것이 나는 왜 이러는 걸까? 그러면서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가 식사를 마치고 일어나려 할 때 서연은 자연스럽게 말을 붙였습니다. 오늘은 조금만 더 계시면 안 돼요? 왜 그러십니까? 그냥 이야기 좀 하고 싶어서요. 그녀의 눈빛은 솔직했습니다. 숨기지 못한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은 두 사람. 가게는 이미 문을 닫은 뒤였습니다. 조용한 공간, 서로의 숨소리가 느껴질 만큼 가까운 거리. 서연은 술잔을 따라주며 손끝이 그의 손등을 스치게 했습니다. 아주 짧은 접촉이었지만 전기가 흐르듯 긴장감이 퍼졌습니다. 준호의 숨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의 눈빛에는 갈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을 읽는 순간 서연의 심장은 더 세게 뛰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 가끔은 누군가 기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 말은 사실 고백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동시에 밀려왔지만 그보다 더 강한 감정이 그녀를 밀어붙였습니다. 여자로서 인정받고 싶다는 본능, 그의 눈에 머물고 싶다는 욕망. 그녀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그와의 거리를 줄여갔습니다. 준호의 시선이 더 이상 피하지 않는 순간 서연은 자신이 이미 선을 넘기 직전까지 와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두려우면서도 이상하게 달콤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일부러 가게 문을 조금 늦게 닫았습니다. 준호가 들어왔을 때 그녀는 이미 마음을 정해둔 상태였습니다. 오늘 식사 말고 술 한잔 하실래요? 준호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늦은 시간입니다. 괜찮아요. 저도 오늘은 그냥 누군가랑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그날 서연의 옷차림은 평소보다 한층 과감했습니다. 몸에 부드럽게 감기는 얇은 소재의 원피스, 허리선을 따라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실루엣. 움직일 때마다 옷감이 몸선을 따라 흐르듯 밀착되었고 어깨선이 살짝 드러나는 디자인은 희고 매끈한 피부를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머리는 길게 풀어 한쪽으로 넘겨두었습니다. 고개를 기울일 때마다 머리카락이 흘러내려 목선과 쇄골이 자연스럽게 드러났습니다. 오늘은 숨기지 말자.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술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서연은 평소보다 빠르게 잔을 비웠습니다. 생각보다 술 잘 드시네요. 오늘은 좀 마시고 싶어요. 눈동자가 점점 촉촉해졌습니다. 볼에는 옅은 홍조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준호의 옆자리로 옮겨 앉았습니다. 여기 앉아도 되죠? 굳이 그럴 필요는.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서연은 자연스럽게 거리를 좁혔습니다. 어깨가 스쳤고 숨결이 가까워졌습니다. 준호의 속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 하지만 서연은 그의 표정을 읽고 있었습니다. 피하지 않아 나를 보고 있어. 그녀는 손을 뻗어 그의 넥타이를 살짝 정리해 주었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죠? 손끝이 가슴께를 스치는 짧은 순간 준호의 숨이 눈에 띄게 멈칫했습니다. 서연 씨, 술이 좀 과하신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저 취했어요. 그녀는 일부러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취기가 오른 눈빛은 한층 더 대담해졌습니다. 몸은 자연스럽게 그의 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저 요즘 많이 외로워요. 그 말씀은 위험합니다. 위험해도 돼요. 그녀의 손이 그의 손등 위에 얹혔습니다.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내가 부끄러워. 그래도 멈추고 싶지 않아. 서연은 그의 어깨에 머리를 살짝 기댔습니다. 한 번만 안아주면 안 돼요? 준호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우리는 선을 지켜야 합니다. 저는 이미 못 지켰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술 기운과 억눌렸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서연은 더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손으로 그의 팔을 붙잡고 시선을 마주했습니다. 저 여자로 보이죠? 그 질문은 날 것 그대로의 고백이었습니다. 준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잠시 후 그의 손이 서연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 순간 서연의 숨이 깊어졌습니다. 가게 안은 조용했고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성은 점점 희미해졌고 남은 것은 외로움과 갈망이 뒤섞인 감정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더 이상 식당 주인과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이후 박준호는 은하식당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처음 하루는 바쁜가 보다 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에는 핑계를 만들었습니다. 출장일지도 모른다고, 일이 많을 거라고.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기다림은 불안으로 바뀌었습니다. 문이 열릴 때마다 서연의 시선은 본능처럼 출입문을 향했습니다. 그러나 들어오는 사람은 늘 다른 손님이었습니다. 왜 안 와? 왜 아무 말도 없이? 밤이 되면 그날의 기억이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먼저 다가갔던 순간 그의 눈빛, 멈칫하다가 결국 받아들였던 온기. 그 모든 장면이 지금은 서연을 더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스스로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너무 쉬웠나? 입 밖으로 내뱉은 말이 자신을 찌르는 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연락처를 몇 번이나 눌렀다가 지웠습니다. 자존심과 불안이 뒤엉켜 손가락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를 보고 싶다는 마음이 이겼습니다. 준호의 집 앞, 초인종을 누르는 손이 떨렸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 그의 표정은 놀람도 반가움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굳어 있었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그 한마디에 서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 이야기 좀 하고 싶어요. 준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찾아오는 건 곤란합니다. 차가운 말투. 그날 밤의 온기는 전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왜 갑자기 연락도 안 하세요? 그날은 실수였습니다. 실수. 그 단어가 귀를 때렸습니다. 저는 진심이었어요. 저는 아닙니다. 짧고 단호한 대답. 서연의 숨이 막혔습니다. 또야, 또 이렇게 끝나는 거야? 준호는 시선을 피한 채 말했습니다. 저는 여기 잠시 머무는 사람입니다. 괜한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기대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한테 기대를 심어준 건 누군데요? 준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서연 씨가 먼저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그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순간 서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제가 매달린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저는 분명 선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럼 왜 그날은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그건 제 잘못입니다. 하지만 더 깊어지기 전에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정리. 또 한 번 차갑게 선을 긋는 단어. 서연의 속에서 오랫동안 눌러왔던 상처가 터져나왔습니다. 남편의 죽음 이후 혼자라는 사실을 견디며 단단해졌다고 믿었던 마음. 그러나 지금 그 모든 시간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또 버려진 거네요. 그녀의 말에 준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지만 이내 굳어졌습니다.
그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적절하지 않다. 그녀의 감정조차 그에게는 정리해야 할 불편함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장난 아니었어요. 저도 장난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책임질 수 없는 관계는 시작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책임. 그는 끝까지 이성적인 말만을 남겼습니다. 서연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사랑과 미움이 동시에 뒤섞인 눈빛. 저한테는 그날이 전부였어요.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찾아오지 마십시오. 그리고 문이 닫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연의 발걸음은 비틀거렸습니다. 가게 불을 켜지 않은 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텅 빈 공간에 자신의 숨소리만 울렸습니다. 왜 나는 사랑을 하면 이렇게 되지? 가슴 깊숙이 묻어두었던 상처가 다시 벌어졌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뒤의 공허, 혼자라는 현실, 그리고 여자로서 인정받고 싶었던 욕망.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덮쳐왔습니다. 서연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울음이 터졌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멈추지 않는 울음. 며칠 뒤 은하식당 문에는 임대문이라는 종이가 붙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유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도시에 남아있으면 그의 기억 속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아이의 손을 잡고 짐을 꾸리던 날 그녀는 마지막으로 가게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설렘도 욕망도 상처도 모두 이곳에 두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가슴 깊은 곳에 남은 흉터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상처를 안은 채로, 하지만 무너지지 않기 위해. 그렇게 한서연은 그 도시를 떠났습니다. 새로운 도시의 작은 빌라, 낯선 냄새와 낯선 공기. 아이는 이사 첫날의 피곤함에 금세 잠이 들었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이 희미하게 울렸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거실 불을 끄고 욕실 옆 작은 전신거울 앞에 섰습니다. 옷을 하나씩 벗어 의자 위에 올려두고 얇은 속옷 차림으로 남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43이라는 숫자와는 어울리지 않는 여전히 생기 있고 풍만한 몸선이 서 있었습니다. 희고 고운 피부는 조명 아래에서 부드럽게 빛났고 잘록한 허리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곡선은 세월이 쉽게 가져가지 못한 흔적처럼 또렷했습니다. 서연은 거울 속 자신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나 아직 괜찮지. 낮게 속삭였습니다. 나 아직 사랑받을 자격 있어. 그 말은 누군가에게 들려주기 위한 말이 아니라 스스로를 붙잡기 위한 주문이었습니다. 손끝이 천천히 팔을 따라 내려왔습니다. 차가운 손길이 피부를 스치자 몸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순간 문득 그날 밤의 공기가 떠올랐습니다. 가게 안의 조용함, 숨이 섞이던 거리, 망설이던 준호의 눈빛, 그리고 결국 선을 넘었던 순간의 긴장감. 서연의 숨이 깊어졌습니다. 왜 아직도 잊히지 않는 거야?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외로움이 만들어낸 착각이었을까? 그에 대한 감정은 미움과 그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비겁해.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를 원했던 자신이 원망스러웠고 끝내 지켜주지 못한 그가 미웠습니다. 손끝이 스스로를 감싸듯 어루만졌습니다. 아직 살아있는 감각이 오히려 서글프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눈을 감자 그날의 짜릿한 긴장감이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가슴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곧 밀려오는 감정은 쾌감이 아니라 더 깊은 수치심이었습니다. 왜 나는 목이 메었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강해지고 싶었지만
결국 또 상처받은 여자. 사랑받고 싶어. 선을 넘었던 여자.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더는 말을 잇지 못하고 주저앉듯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울음은 조용히 시작되었지만 곧 숨을 삼킬 수 없을 만큼 거칠어졌습니다. 낯선 도시의 첫날 밤, 그녀는 여전히 사랑을 갈망하면서도 그 사랑이 남긴 상처에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남편과 사별한 뒤 홀로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던 싱글맘 한서연의 삶을 따라갑니다. 변두리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온갖 시선과 무례함을 견뎌내던 그녀 앞에 대기업 임원 박준호가 나타납니다. 위기의 순간 그녀를 지켜준 그는 특별한 존재가 되고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집니다. 외로움과 설렘은 서연의 마음을 흔들었고 여자로서 다시 사랑받고 싶다는 갈망은 결국 선을 넘는 선택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그 밤 이후 준호의 태도는 차갑게 변합니다. 그는 관계를 실수로 규정하며 단호하게 선을 긋고 서연은 또 한 번 버려졌다는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를 안고서도 다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한서연의 진짜 용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